안녕하십니까. 황도수 변호사입니다. 건국계획교에서 헌법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지난 9월 9일 우리의 자랑스러운 손현보 목사님께서 구속당하셨습니다. 그리고 아직도 구속 중에 계십니다. 구속 사유가 뭘까요? 교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서 교인들에게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. 또 특정 선거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.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한 거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과연 구속까지 해야 되나요?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먼저 우리 헌법을 먼저 살펴봅시다. 우리 헌법 제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. 언론 출판의 자유가 왜 필요한가요?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. 국민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결정을 하자.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야기해야 된다. 그래서 자유롭게 말하자라고 하는 자유가 언론 출판의 자유입니다. 이 언론 출판의 자유, 각자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유는 국제인권규약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그리고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내용을 한번 좀 볼까요? 사상, 양심,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. 특히 아예 명확하게 써놓고 있습니다. 예배, 의식, 실천과 교육을 통하여서 종교와 신념을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국제인권규약은 오늘날 우리 헌법과 같이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. 그 규약에는 또 뭐라고 쓰여 있느냐? 자유롭게 주권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에 관해서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이것이 우리의 헌법입니다. 우리의 기본 질서이고요.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인권입니다. 그런데 이 인권을 내가 행사했다고 해서 손현보 목사님께서 구속당해야 되나요? 먼저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뭐라고 정하고 있냐면은 형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. 구속 수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, 그러니까 우리 손 목사님이 가령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. 위반한 이유는 내가 위반하는 것이 정당하니까, 정의로우니까 위반하겠다는 생각으로 위반한 건데 그것에 관해서 과연 수사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. 법을 위반했으니까. 그러나 그것이 구속할 필요성이 있느냐? 그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. 이게 오늘의 문제점입니다. 그럼 과연 손 목사님이 얼마나 잘못했느냐? 이걸 한번 좀 봐야 됩니다. 과연 구속당할 만하느냐? 말씀드리겠습니다. 손 목사님께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 사실입니다. 오죽 답답했으면 공직선거법 위반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서 말씀하셨겠습니까? 내용을 좀 볼까요? 그러면 손 목사님이 공직선거법 위반할 때 어떤 내용이냐? 공직선거법 조항 중에서 여러 가지 잘못했을 때 처벌 조항인데 그 중에서 가장 경미한 겁니다. 다른 조항들은 2년 이상 또는 10년 이하에 강력하게 처벌하지만 손 목사님께서 위반한 사항은 겨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아주 경미하고 가벼운 법 위반이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 목사님이 잘못한 내용이 뭐냐? 30분 설교 중에 1분, 2분 정치에 관한 얘기한 것밖에 더 있었겠습니까? 바로 그 내용이에요. 또한 손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은 교육감 선거, 대통령 선거는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요. 현재 구속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입니까? 손 목사님이 지금 왜 손 목사님의 입을 막고 있는가?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. 그 다음에 손 목사님이 비굴하게 도망다니는 분입니까? 떳떳하게 설교했고 그 다음에 손 목사님 설교 내용은 현재 교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. 어떻게 손 목사님이 도망다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? 마지막으로 구속영장 내용을 보니까 법조문이 명시되지 않았어요.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입니다. 법조문이 분명하게 명시됐을 때 구속도 할 수 있고 재판도 받을 수 있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법조문이 명시되지 않은 이런 구속영장은 처음 봅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게요.
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. 누구든지 법 앞에서 똑같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공정하게 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볼까요? 선거에 가장 많이 개입한 사람이 누군가요?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? 자칭 방송인이라고 하는 유튜버 김어준 씨 아닙니까? 그 사람은 유튜브에서 얼마나 많이 특정 정당, 특정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까? 근데 그 사람은 구속한다고 했잖아요. 오히려 지금 칭찬받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현실입니다. 법이 왜 이렇게 적용돼야 되나요? 물론 온라인 선거운동은 자유롭게 보장되고 오프라인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법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다가 실제 현실이 공정하고 비슷하다면 과연 구속까지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?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. 자, 이 순간에 지금 생각해 봅시다. 그러면 왜 손현보 목사님을 현재 구속하고 있는 상태를 계속하고 있을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손 목사님의 입을 막겠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은 지금 손 목사님을 구속하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나요? 아니죠. 우리가 손 목사님의 입이 됩시다. 5천만 국민이 손 목사님의 입을 대신하는 입이 돼서 대한민국을 구해냅시다. 손 목사님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올바르게 가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다 더 큰 목소리로다가 손 목사님의 마음을 전해내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